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 지름 약 1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원자 폭탄 10억 개가 동시에 폭발한 것과 동일한 충격. 그 얼음과 검은 재가 지구를 뒤덮었고 태양 빛은 차단됐습니다. 암흑의 시대. 급감하는 기온과 극심한 가뭄은 지구 생물의 멸종을 초래했고, 중생대, 이 땅을 지배했던 거대 생물 공룡은 이렇게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아득히 먼 시간이 지난 지금, 공룡은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공룡을 찾아가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분명 존재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공룡을 만나러 가는 길.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배를 타고 향한 곳은 화정면에 속한 5개의 섬입니다. 본 섬인 사도를 중심으로 추도, 장사도, 시루섬 등 작은 섬들이 마주하고 있는 곳. 이곳에 중생대 백악기 후기, 공룡의 흔적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곳 여수 공룡 화석지는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있는 화석지 가운데서 한 군데인데,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라가 있는 정도로 중요한 공룡 화석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5개의 섬에서 약 3,800점의 공룡 발자국이 이제 우리가 발굴됐었는데, 공룡 발자국 종류로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초식 공룡으로서 주로 이제 그 조각류하고 용광류 일부가 나오는데, 또 부분적으로 이제 수각류도 또 나오면서 하나의 그 공룡 시대의 전반 생태를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돼 있는 여수 낭도리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하루에 2번 여수 바다는 숨겨놓았던 공룡의 발자국을 살며시 드러내는데요. 바닷물이 빠지면 이 해안가는 공룡이 살았던 시간으로 되돌아갑니다. 7천만 년 전 고생물이 남기고 간 흔적 중 공룡의 발자국 화석은 당시의 환경과 공룡의 행동 패턴, 그리고 습성을 추측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법. 무심코 보면 바위가 패인 자국과 공룡 발자국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작진은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의 허민 교수와 함께 발자국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발자국들은 모양을 보시면 이제 어떤 종류의 공룡 발자국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3개의 발가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폭은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종은 대부분 다 초식 공룡 가운데 조각류의 공룡 타입이고, 이러한 조각류 공룡들이 한 마리가 아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해가지고 열을 지어서 쭉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7천만 년 전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뚜렷하게 잘 나왔다는 게 굉장히 또 큰 특징이죠. 이곳에서 발견된 발자국의 주인은 크게 3종류입니다. 목이 길고 몸집이 거대한 초식공룡 용각류, 2 다리로 걷는 초식공룡 조각류, 그리고 육식공룡인 수각류인데요. 5개의 발가락이 보이며 전체적으로 둥근 형태를 띠는 용각류의 발자국. 4개의 발가락을 지녔지만 하나는 다리 쪽에 붙어 있어
세 개의 발가락만 보이는 넓은 뒤꿈치의 조각류 발자국. 그리고 수각류의 발자국은 네 개의 발가락 중 삼지창 형태로 된 세 개의 긴 발가락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실 발자국 화석은 공룡뼈 화석보다 희귀합니다. 보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발자국이 찍힐 당시의 퇴적물, 환경, 기후 요소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형성되는 공룡의 발자국 화석. 수천만 년을 거치면서 공룡의 발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을 확률은 0.0001%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 바로 우리의 땅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발자국이 전하는 메시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공룡의 특징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룡은 일반 파충류와 다른 점이 있는데 바로 다리의 관절 모양입니다. 도마뱀과 악어를 살펴보면 다리 관절이 양옆을 향해 있으며 무릎부터 직각으로 꺾여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룡의 다리는 몸통 아래로 곧게 뻗어 있죠. 이 직립형 다리 구조 때문에 수각류는 두 발로 재빨리 걸으며 사냥을 했고, 용각류는 거대한 몸집을 네 개의 다리로 지탱하며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후 방향으로 움직이는 공룡의 직립형 걸음걸이는 다리 골격 구조, 그리고 다리와 연결된 튼튼한 골반 구조로 인한 것이죠. 이와 같은 특징은 공룡을 정의하는 기준이 됩니다. 발 닿는 곳, 시선 닿는 곳에 남아있는 다양한 공룡의 흔적들. 공룡들은 이 여수 일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삼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동 중 휴식의 공간이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발자국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이 연흔 화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흔이란 모래나 진흙 표면에 물결 자국이 남아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곳에 연흔 화석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호수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지금 7천만 년 전에 백악기 후기니까 7천만 년 전에 그 이제 호수의 가장자리였다는 증거도 되면서 또한 이런 연흔이 또 이제 남아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이런 그 연흔이 많이 나온 그 부근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호수 중심이 아니고 호수의 가장자리, 호수 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남겨진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룡은 물을 먹으러 왔다 갔다 했다는 흔적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그 당시 생태 환경을 지시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그 태적 구조죠. 7천만 년 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호숫가였습니다. 잔잔한 호숫물이 바람에 따라 육지로 밀려왔다 되돌아가며 흔적을 남겼죠. 이 물결 자국 속에는 호수가 위치했던 방향, 호수의 크기, 그리고 당시 이곳의 지리적 환경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룡 발자국의 종류, 발자국의 방향 등 퍼즐 조각들을 모아 맞춰보면 중생대 백악기 후기, 호숫가에서 한가로이 노니는 공룡들의 연읍 풍경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연흔의 이제 물결 자국을 보면서 예를 들어 공룡 발자국이 이제 어느 쪽 방향으로 남아 있느냐, 다시 말한다면
물결이 흘러가는 자국으로 발자국이 나 있느냐 아니면 옆으로 나에 따라서 당시 공룡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갔느냐 아니면 옆으로 이제 그 서성거렸느냐 이런 그런 당시의 생태를 알 수가 있고 많은 종류의 지금까지 우리나라 데이터에 의하면은 공룡들 대부분 물을 먹으러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우리가 그 1억 년 전에서 8천만 원, 7천만 년 오면 올수록 전 지구는 굉장히 곳곳에서 화산 활동이 있으면서 온갖 가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호수는 계속 이 기후 변화나 이 그린하우스 이펙트에 같이 해가지고 온실 효과에 해가지고 호수가 계속 이제 물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이 공룡들이 이제 물을 먹으러 이쪽을 많이 몰려왔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의 증거가 지금 발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중생대의 한반도는 중국, 일본과 함께 하나로 연결된 대륙이었습니다. 일본이 테티스라는 바다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는 완전한 내륙 지역이었죠. 하지만 트라이아스기를 거쳐 쥐라기 시대로 접어들자 조산운동이 지구를 흔들었고 지각은 크게 변형됐습니다. 이때 한반도 곳곳에는 거대한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있고 초식 공룡이 모여들며 자연히 육식 공룡이 먹이를 찾아옵니다. 당시 한반도 남해안 일대는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룡의 낙원이었던 것이죠. 일본, 중국, 한국이 하나의 덩어리로 그 대륙으로 있었는데 거기에는 크고 작은 아주 작은 호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경상남북도 하나의 호수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서 있는 여수도 해남이나 그다음에 뭐 진도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호수였고 이런 크고 작은 호수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호수에서 이제 물이 상당히 중요한 그들의 생활 그 공급 수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옆에 위치한 추도의 해안가를 걷다 보면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의 발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찍혀있는 보행렬. 발자국의 형태와 그리 넓지 않은 보폭을 보아하니 조각류의 것입니다. 무려 84m나 이어진 공룡의 발자국들은 한 마리가 아닌 5마리가 함께 열을 이루며 이동한 흔적인데요. 이는 조각류가 무리를 이뤄 이동 생활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대적층에서 나오는 공룡 보행렬은 그 이구아노돈 종류의 조각류로서의 세계 최장 길이의 보행렬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5마리의 공룡이 무리지어서 쭉 일렬로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첫째 이제 그러한 그 초식 공룡들이 대부분 이제 무리지어서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물론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호안선하고 경계 봤을 때 이 공룡들은 주로 호숫가 옆을 걸었든지 아니면 호수에서 물을 먹으러 갔든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그 연흥과의 구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발자국의 주인이 이구아나돈과 비슷한 종이라면 몸 길이는 약 10m, 무게는 5톤 정도로 개울가나 호숫가에서 나뭇잎과 열매를 먹으며 서식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보행렬 위에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발견되는데 이렇게 보폭이 일정하다는 건 주변에서 화산이 폭발했지만 이 무리들은 그리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재가 비처럼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호숫가를 향해 느긋하게 걸어가는 조각류의 무리. 이곳에서 그려지는 또 하나의 풍경입니다. 여수 낭돌이 작은 섬에서 만난 공룡의 발자국들. 우리는
이 흔적을 바라보며 공룡들이 호숫가에서 물을 먹고 휴식을 취하던 순간,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이 마주쳤던 긴장된 순간, 그리고 그 옆에서 화산이 폭발하던 순간까지 생생하게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공룡이 직접 남긴 이 결정적 증거들이 없었다면 7천만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들의 발자취는 백악기 후기의 한반도가 공룡 최후의 낙원이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시와호 남쪽 간척지에는 공룡의 또 다른 흔적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된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 이곳은 1억 년 전 한반도의 공룡들이 선택한 최적의 요람이었습니다. 1999년 시와호 방조제로 인해 육지가 된 남쪽 간척지에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30개의 둥지에서 200여 개의 공룡알이 세상에 드러났죠. 세계에서도 최대 규모로 꼽히는 공룡의 산실이 한반도에 존재한 것입니다. 중생대의 지배자 공룡은 둥지를 만들고 그곳에 알을 낳았습니다. 지울 수도 없고 튀어나? 불과 10에서 20cm 크기의 알에서 태어나 대륙을 누비는 거대 공룡이 되기까지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공룡의 미스터리는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 비밀을 풀 열쇠가 바로 공룡알 화석 속에 담겨 있습니다. 허가받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거. 이미 암석화가 되어 굳어진 공룡알 화석. 이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공룡이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비봉리. 바다와 인접해 있는 선소마을의 해안가를 찾았습니다. 천연기념물 제418호로 지정된 보성 비봉리 공룡알 화석 산지. 선소 해안 일대 약 3km에 걸쳐 형성된 이곳은 백악기 후기 한반도에 서식했던 공룡의 산란과 부화, 그리고 생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규모 산란지입니다. 여러분 보신 이것 그 보성 비봉리 공룡 화석지는 1998년부터 발견 시작돼 가지고 거의 약 20년 동안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규모적인 공룡 알 화석지입니다. 이곳에는 주로 이제 한 발굴 통해 가지고 주로 바다 밑에 해당되는 물이 들어온 밑에서만 주로 발굴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20여 개의 공룡알 둥지에서 약 200여 개의 공룡알이 지금 발굴돼서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발굴된 공룡알은 대부분 알 둥지 속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천만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알 껍데기의 구조나 표면, 형태 등을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공룡알들이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룡알이 다른 도마뱀의 알 같은 알하고 왜 다르냐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바닷가에 가서 보시라 강가에 보시면 도마뱀 어떻게 거북 어떻게 알랍니까? 거북은 그냥 모래에서 한 1m 정도 둥지를 파서 그냥 앉아가지고 골프공만한 그런 크기의 한 200개 알을 낳고 모래를 덮고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룡은 이것들이 알들이 나온 모양이 대부분 규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룡은 다른 거 달리 규칙적으로 알을 낳는다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화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다른 파충류와 달리 뭔가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익히 말하면 우리가 파충류라기보다는 공룡을 새로 분류해야 될 정도로 좀 다른 차원에서 공룡은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공룡이 사라지기 전 지상 최후의 낙원 한반도. 우리는 그 땅 한가운데서 수많은 증거를 발굴하고 연구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공룡의 발자취를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분명 존재했던 거대 생물 공룡. 그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에 지금처럼 귀를 기울인다면 한반도의 공룡은 세계 속에 그 진가를 당당히 발휘할 것입니다.